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3 7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편 두 번째예요. 6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랑 뭐가 다릅니까? 자, 오늘은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1위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9조, 6조 이렇게 팔았거든요. 왜 그랬나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엔비디아의 메디슨 황이 또 직접 방문을 했죠. 자, 외국인이 반도체에 떠나서 두산 로보틱스를 왜 타는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왜 두산에 손을 잡는 건지 저랑 같이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부터 찾아보시죠. 두산 로보틱스는요, 두산그룹 계열사고요. 23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협동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자, 협동 로봇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글로벌 1티어입니다. 글로벌 협동 로봇 4강 라인업이 있는데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요. 일본의 화낙, 대만의 테크맨,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회사가요, 글로벌 최상위권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 거의 그 야구로 따지면요, 메이저리그 4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을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협동 로봇 중에서는요, 최대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 인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의류와 물류 로봇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정말 한우물만 파는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6편에서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레인보우와 두산을 정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전략으로 한번 볼게요. 두산은요, 현재 기준 협동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뭐 앞으로 뭐 28년도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우물 파고 있고요. 레인보우는요, 협동과 휴머노이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 회사는요, 두산은 두산그룹이고요. 삼성전자 자회사에 최근에 편입한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자, 매출도요, 조금 비교는 되긴 하지만 둘 다 많이 올랐어요. 1분기 기준으로 두산이 189% 올랐고요. 레인보우가 116%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 다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두산은요, 120억 적자고요. 레인보우는 15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 시점은 둘이 조금 다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레인보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글로벌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요, 둘 다 괜찮아요. 두산은 협동로봇 글로벌 1티어고요. 레인보우는 휴머노이드 국내 1입니다. 자, 둘 다 들어보니까 매력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보다는 보완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 종목에 두산과 레인보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우리나라 로봇 강자라고 외국인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매출 폭증 3편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매출 152억, 189% 정도 올랐고요. 영업손실은 하지만 120억, 순손실로 따지면 91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25년도의 연간 매출과 26년도 1분기의 매출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25년도 연간 매출은요 329억이었어요. 전년도 대비하면 한 29% 정도 감소한 수치였는데 26년도에 갑자기 152억, 분기 매출이 152억입니다. 189%가 빡 뛰었습니다. 왜 그랬냐? 사업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북미에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 있거든요. 온엑시아라고 이거를 25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이게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포장하고 팔레타이징하는 EOL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출이요 127% 정도 증가를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아메리카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만 해도요 1350만 달러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최근에 정부 자동화 지원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정부 사업 때문에 가져가고 있어요.
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유럽 자동화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고객사를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두산은 협동 로봇만 파는 가게였는데 최근에 두산은 협동 로봇 플러스 자동화 솔루션 플러스 AI 통합 가게예요. 그러니까 매장 규모 자체가 커진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으로 한번 볼게요. 자동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5년도에 22%에서 26년도 1분기에 38% 정도 나왔어요. 16% 정도 올랐는데 올해 목표가 46%입니다. 네, 특히 여기서 북미 매출 비중이요,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요. 옛날에 27%였는데요. 현재 기준 51%로 매출 전체 비중에서 즉 절반이 넘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산이 한국 협동 로봇 회사에서 글로벌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진짜 변신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말고요. 네, 미래 로드맵도 한번 저희가 풀어볼게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는요, 협동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 매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요, 에이전틱 로봇의 OS와 흑자 전환하는 원년으로 잡고 있고요. 28년도는요, 산업용 휴머노이드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회사가 직접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이전틱 로봇 OS 5편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어디 거 쓴다 그랬죠? 맞아요. 엔비디아 그루트와 결합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일일이 명령 안 해도 로봇이 알아서 작업하고 AI 기반 자율 작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있어서 휴머노이드까지 가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진화 단계가 요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거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되면서 AI와 결합이 됩니다. 그럼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한 중학생 정도. 그 다음에 28년 정도 되면 고등학생. 그러니까 매년 한 단계씩 현재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와 두산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도에 발표를 한번 했고요. 올해 엔비디아의 메디슨 마케팅 수석이 두산에 직접 방문을 했죠. 네, 그리고 현재 젠슨 황이 또 한국 방문해서 두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에이전틱 로봇 OS 공동개발 목표, 그 다음 내후년도에 휴머노이드.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의 그루트 생태계 두산이 핵심 위치를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루트 두산만 쓰지는 않아요. 현재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규어 AI, 원엑스, 에지봇, 에질리티, 뉴라 로보틱스, LG전자 다 써요. 하지만 아마 여기에 두산도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두산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8강에 진입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한번 조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우선은요, 엔비디아가 글로벌 AI의 표준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인정한다는 건 글로벌이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그 휴머노이드의 뇌의 역할하는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으로 호환이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케팅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엔비디아와 두산이 만났어요.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에 즉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두산을 골랐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 글로벌 4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니버셜 빼고요, 2티어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국 1위입니다. 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미 시장 매출 51%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폭증하니까 사업 구조도 괜찮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꾸준하게 길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 흑자 전환 가시성
회사가 직접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뭘까라고 할 때 피지컬 AI 그 중에서도 대표 선수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겠죠? 리스크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적자입니다. 흑자 전환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회사 계획일 뿐이라는 거. 정말 잘 되고 있는지도요. 중간중간 실적 발표할 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작년도에는 연간 매출 줄었는데 올해 1분기 때 갑자기 폭증했잖아요. 들쑥날쑥 매출은 주가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단기 변동성이 커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많이 빠질 때는 쑥쑥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변동성이 있는 트레이딩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은 휴머노이드예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28년도 휴머노이드 회사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양산을 가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건 분할 매수,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자, 7편 벌써 끝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했고요. 전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는데 둘은 경쟁이 아니고 보완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편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로봇 강자는 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있지만 미국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국내는 끝났어요. 근데 국내의 강점 중에 하나가 부품이었죠. 그래서 8편 주제는요 SBB 테크 할 겁니다. 4편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감속기의 도전자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 선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BB 테크 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고무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